원래 전공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인데 그전부터 그 컴퓨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학문이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때는 제가 그 컴퓨터가 창의적이 되게 하자.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예술적인 분야하고 실제로 이제 공학이라든지 과학 기술계 통해 컴퓨터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물건을 디자인한다든지 어떤 기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은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있으면 그런 기계도 그런 컴퓨터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창의성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창의성을 가르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학교에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 창의성 강의를 해봤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제 경험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이 저에게 갑자기 와서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창의적이란 교수님은 창의적이란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창의성, 창의적이란 무엇이냐? 창의적이라. 대답이 방패다. 왜 방패가 되느냐? 이제 좀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 창의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초등학생은 본 것이죠. 뭐 한자를 알았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한자로 이렇게 풀었으면 창의적, 창의적. 그래서 답이 방패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한 거죠. 보지를 못해서 창의적이라고 그러면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브.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고 그것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관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이다. 어린 학생이 말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에 숨어있는 뜻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창의적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창의적이다. 우리는 지금 좀 현실적인 문제, 좀 실천적인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로 한번 다시 우리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의성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잘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어린애들한테 창의성이 중요하니까 창의성을 개발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게 잘 아시죠? 핸드폰에 그전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죠. 카메라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붙이자 하는 아이디어를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1교포 김기일 씨. 미국에다가 그 특허를 1997년에 출원을 하고 2년 후에 1999년에 특허를 획득을 했으면 아니라 그때 여러 가지 녹음 기능이라든지 화면 캡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이 특허가 출원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받게 되는 특허료가 해당 4%의 특허료를 받게 돼 있는데 20년 동안 그 특허권이 유효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받게 될 특허료가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되죠? 또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됩니다. 1조가 넘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핸드폰하고 카메라를 합치면 좋겠다.
특허를 내는 데는 그것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내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개발돼서 그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자꾸 애플에서 이 스마트폰, 모바일 폰이라고 그러면 모바일 폰 쪽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소문이 떠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로 이 핸드폰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순식간에 이런 기술 판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황성재 대학원생인데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데 이 대학원생이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 양도비 학생인데 5억 원을 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고 특허를 양도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지금 주로 모바일 기기들이죠. 핸드폰 화면을 확대 축소를 할 때에 손가락을 2개 내지는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쓰기가 좀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손가락 하나로만 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로만 이게 확대 축소를 하고 이렇게 회전도 시키고 이제 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손가락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윗부분에 손가락이고요. 여기 이제 손톱 보이십니까?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꼭 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전국적으로도 그 발명대 이런 데 출품을 해서 그 시설에 상도 많이 받고 그런 학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 공학계통의 그 창의성이 중요한 거. 잘 아시는 그 병뚜껑이 있죠. 병뚜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이 병뚜껑 이게 무게가 한 3g 정도 된답니다. 3g 정도 되는데 이 병뚜껑도 특허입니다. 특허 제품입니다. 한 12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페인트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등록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특허가 나온 다음 뒤에도 그 사람이 계속 이 병뚜껑에 대한 특허만 세계적으로 150개가 있습니다. 병뚜껑에 대한. 그래서 병뚜껑을 따면 향기가 나오게, 병뚜껑을 따면 음악이 나오게, 병뚜껑을 따면 무슨 메시지가 나오게, 이런 것들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양한 형태의 병뚜껑, 기능을 갖는 그런 병뚜껑, 이런 특허가 150. 그 다음에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여러분들 거기 많이 쓰시고 계시는 핸드폰에 특허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허 150개. 150개. 좀 더 쓰시죠. 병뚜껑이 개수에 맞춰가지고 150개.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핸드폰에 세계적으로 특허가 7만 건이 7만 건.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굉장히 대조적이죠. 아주 간단한, 근데 굉장히 그 고도의 발달된 IT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이 핸드폰으로부터까지 특허가 그렇게 기술이 다 뭐냐면 등록이 돼서 점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디어,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 기술이 없이는 병뚜껑 하나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병뚜껑 하나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다 특허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에 있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런 상황으로 몰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의 창의성 교육, 혹시 창의성 교육은 대학에서만 되어서는 안 돼. 오히려 그 전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로를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대개 세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취업을 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요.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 창업을 합니다. 이 중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창의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도 창의성이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창의력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에서 그렇게 목말하고 갈망을 하는 그런 창의력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에 국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대학 자체에서의 그 유용성, 특허 교육 이런 것들의 그 효용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학에서 그렇게 창의성 교육이 잘 안 되냐? 문제가 뭐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일 것을 봅니다. 일방적 주입식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냐면 대학에서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되게 뭐냐면 선생이 혹은 교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했다. 이해가 잘 안 됐느냐 확인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됐으면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이 잘 전달을 받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잘 알고 있느냐 잘 암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딱 있어서 정답 그대로 쓰느냐 정답이 있는데 정답에서 얼마나 이렇게 틀리게 다르게 썼느냐 하면은 다르면 다를수록 점수가 깎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 창의성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죠. 교수나 교사가 자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창의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없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다. 창의적 활동을 격려하고 장려할 수 있는 창의성 경진대회라든지 발명대회, 창작 발표회, 전시회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가 이제 그동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저희 컴퓨터 학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성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숭실대 컴퓨터 학부가 지금 공학교육 인증을 2006년부터 준비를 해서 2008년에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을 해라. 수요자 중심. 여기서 수요자라는 것은 학생 플러스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그 학생에 대한 그 수요자. 그래서 되게 이제 기업체가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학생들이 뭘 배워오기를 원하느냐, 학생들이 뭘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런 과목을 만들고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한 것이 공학교육의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창의적 공학 설계 과목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창의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과목을 이 창의적 공학 설계 과목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 전공 필수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공학 설계 6주를 하고 창의성 개발 내용으로 10주 강의를 합니다. 16주. 그 다음에 이 공학 설계에서 의사소통과 팀워크,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팀워크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설계 프로젝트를 2개를 주어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공학 설계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스마트 클로즈드라고 해서 이게 옷장을 요즘 거기에 정보 기술을 이렇게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이게 로봇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로봇이 이게 길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힘들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창의성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을 느끼고 창의적 발상법을 배운 것이 굉장히 보람되었다. 좋았다.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보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너무 많은 것을 그 한 학기 강의로 하려고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산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이제 또 문제점은 창의성 개발이 그 과목 하나로 이렇게 국한되는 거예요. 그 과목에서는 창의성을 좀 공부를 하니까 학생들이 좀 반짝반짝하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재밌다. 우리 신정태 교수님 말씀 맞잖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강의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창의성 가르치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의성의 창자 얘기도 못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학기로 이게 딱 단절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연습이고 훈련이고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한 과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혹은 한 학과에서 한 대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전체적으로 대학 전체적으로 모든 학년에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필수 과목으로라도 강제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게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창의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뭘 가르쳐야 되고 대학에서의 그 창의적 교육을 위한 환경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의성 교육의 내용으로는 뭐 지식 전달을 중심해서 지식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것이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창의적 발상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탬프라든지 그다음에 PMI 방법이라든지 강제 결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냅티스 방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좀 가르치고요,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로 창의적 교재를 개발을 하고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전공별로, 학과별로 혹은 대학이면 대학별로 교재를 좀 연구를 해서 교수님들이 텍스트라든지 혹은 교육 방법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식재산권 교육도 필요하다. 공학 교육에 있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재산화할 수 있느냐, 권리화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학 교육의 개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개선 문제, 일반적인 강의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험 실습 중심으로 가야 되고 개인 중심이 아니라 팀 중심.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평가 제도입니다.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시험을 보고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창의성 위주로. 그다음에 교수에 대한 창의성 교육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게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뭐 하기만 하고 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대내력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가 피드백되어서 방법이 재수정되고 재개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순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창의성 교육 환경, 대학에서 학생들 창의성을 위해서는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학이 진짜 그 대학 캠퍼스가 창의성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젖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만 쭉 생각하고 뭐 저기 하고 이 강의 듣고 뭐 나오면 또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 최소한 물이 드는 것이고 창의성을 물이 드는 것이고 특히 그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그것을 학교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해서 학교의 재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대학에서 창의성을 해야 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창의성 교육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그 포럼에서 얘기하는 하는 그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평가를 하는데 그 창의성 과목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 있어서 그 비중이 있게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부연이 되고 이렇게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실현이 될 수 있는 또 창의 인성 교육에 관련돼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대학의 평가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창의성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미래의 비전인데 지금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경쟁 시대라고 그러죠. 내 아이디어, 내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창의성이 중요하고 제가 좀 주장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향후 10년 동안에 창제 10만, 창제라는 것은 창의적 인재를 말합니다. 창제 10만을 양성을 해야 1년에 10,000명씩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1년에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보통 한 60만 명 됩니다. 60만 명에 10,000명만 창의적 인재를 키우자. 10년에 10만 명, 한 5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또 이런 창의들이 양성이 되고 길러져야 되겠다. 국가적인 창의성이 혁신적으로 필요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교육 제도의 전면 개편, 창의적 사회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브레인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여러 가지 구호를 붙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란 것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한번 창의성 하면 여기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사과 나는데 뉴턴의 사과 생각나십니까? 뉴턴의 사과만 생각나도 그거 잘하신 겁니다. 먹을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하시고. 자, 그러면 뉴턴의 사과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사과를 쪼개면 여기 쪼개졌습니다. 여기서 뭘 보시나요? 아직도 안 보이십니까? 아직 안 보이셔도 좀 괜찮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좀 저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보이시나요? 아직 무엇이 안 보이시나요? 여기서 안 보이시면 좀 곤란한데.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보이나요? 이제 뭐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Click your creativity. Click your creativity.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진짜 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지금 와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학생들의 창의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대를 책임질 수 있고 이 세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서바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학생들의 능력이고 교육의 목표고 한 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